네, 완주군, 도내 시군 중에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인구가 완주군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몰린다는 것, 또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 또 미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완주군의 민선 8기 또 어떤 변화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게 될까요? 전북토기 사람 민선 8기에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폭넓은 정치적 경륜과 풍부한 경제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완주군을 한번 확 바꿔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저에게는 저희 가문이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저는 그 독립운동의 정신을 받들어서 10번째 경제 독립운동가가 되려는 각오로 일하고자 합니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가을 여행 계획을 저희 완주군에 오셔서 신령하시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늦었지만 또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두 달 좀 되는 시간 동안도 그 국민들을 만나면서 이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요즘에 경제 문제가 가장 힘들어 하시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를 좀 빨리 살려달라. 제가 취임한 지가 이제 불과 아직 2달도 안 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를 만들어야겠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만경강 기적을 내세웠습니다. 만경강 기적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폐어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불굴의 우리 국민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외국의 해외에서 볼 때는 정말 한강한 기적이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한강한 기적. 저는 한강한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 기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수산업이라든가 기업의 유치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문화, 환경 등 전체를 통망라해서 만경강 기적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민선 8기 완주 군정의 3대 비전, 또 3대 프로젝트, 5대 중점 공약 이렇게 해서 이제 335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우리 완주군이 7월 달만 봐도 이게 좀 우리가 인구가 많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450여 명이 인구가 증가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10만 돌파를 언제일 것이냐.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10만 돌파되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3대 목표를 풍요로운 경제도시, 그리고 조화로운 생태문화교육도시,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도시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는 만경강의 프로젝트라든가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탄소 중립과 미래 산업 선도 프로젝트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만경강 얘기를 하다 말았죠. 네. 만경강이 우리 완주를 보면은 무려 78.8km라는 길이가 좀 아주 우리 완주의 한 중심을 질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혜의 관광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좀 더 교통의 요충지를 만들면서 또 문화 관광에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교통에 넘어서 경제 중심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같이 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만경강을 와보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참 천연기물이 무려 20종 정도 있을 정도로 자연 보유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둔치를 활용해서 그 둔치에다가 문화공간이라든가 또 체육시라든가 좀 나룻배를 탄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청사진이 나오면 저희가 100일째
한 9월 말쯤 되겠습니다만은 그때쯤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가지고 저희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제 군수님이 만경강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1호 결재로 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결재를 하셨다고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그럼 뭐일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만경에 너무 좋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 활용하면은 좀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싶어서 우리 브랜드도 필요하지만 만경강을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 관광을 가지고 우리 만경에 한 1,000만 명이 오는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모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수소산업 시범도시로 저희 완주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국에서 안산과 울산과 그리고 완주, 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그런 것도 망라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교육의 그 환경이라든가 또 문화도시 이런 걸 전체 망라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저희가 만경강을 했거든요. 한강 기적을 만들듯이 그와 같이 우리 완주를 전라북도 1번지가 아니라 전국에서 1번지를 만들어야겠다.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청정지역 완주를 만드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앞으로 만경강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군수님이 또 금융 경제 전문가로 또 손꼽히십니다. 다소 정체되어 있는 그런 완주 경제에 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신지 또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업은행에 37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평사원에서 이제 부행장으로 취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를 저는 틈난 대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을 앉지 않고 탁상 공론에서는 법학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 됐던 기업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1인자라고 할 정도로 3,000개 이상의 기업체를 방문은 아마 제가 최고 많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기업의 현장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하면 우리가 지금 전주보다 무려 4배가 깁니다. 전주가 205km제곱미터거든요. 우리가 821km제곱미터입니다. 네. 거기에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320만 평의 우리 공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서 기업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협력업체를 더 유치하고 또 대기업 유치하고 해서 기업의 유치는 해서 우리가 빨리 500만 평을 달성하는 그러한 어떤 그 단지를 조성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만경강에 1,000만 명 관광객과 젊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의 유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뭐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또는 인큐베이터라든가 더 나가서 또 이렇게 좀 벤처기업 등등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특히 기업이 아마 이달 만에도 좀 많은 분들이 기업이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많이 몰려오는 이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완주에 오면은 성공한다. 완주에 오면 뭔가 돈도 벌 수 있고 기업의 환경이 좋다.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기업 유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취임 이후에 완주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또 진두지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차원에서 좀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가 한 10여만 평이 있고 지금 테크노백 2차로 해서 지금 이제 한 60여만 평 지금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과 제가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벌써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61.6% 지금 7개 업체가 더 추가로 분양돼서 그래서 조만간 아마 농공단지는 거의 분양이 다 끝날 것 같고요. 테크노밸리도 큰 기업들이 요즘에 지금 접촉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MOU도 맺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하고 또 추가로 현재 진행되는 거 봐서 저희가 지금 2024년까지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만 조기획을 분양을 빨리 끝내야겠다 해서 하고 추가로 또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50만 평 공단을 더 조성하는 문제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수소산업 관련해서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또 공약하셨잖아요. 예, 예. 네, 지난달에 정치권과 간담회에서 관련 국가 예산 확보를 또 건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해 관심들이 많고 특히 우리가 울산과 그다음에 안산과 또 완주 이런 경쟁 구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수소 시범 단위가 되어 있는데 수소 특화 국가 3단이 현재 곧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전략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산업과 관련된 그 관련 업체를 좀 집적화시키고 여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연관 산업들이 같이 어우러지게끔 수소하면 이곳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또 용기에 대해서 우리 검사 시험센터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수소산업의 메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이 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쿠팡의 투자, 지금 난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또 무산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 좀 완주군 입장은 어떤지, 또 완주군만의 기업 투자 여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MOU가 체결됐더라고요. 네. 그 당시 MOU가 되고 진행되면서 올 2월 달에 이게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7월 달에 부임하면서 제가 인수위원회 할 때 6월 달에 이 쿠팡에 대해서 진행 관계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쿠팡과의 이런 관계가 그 당시에 분양가가 64만 5천 원으로 서로 협의했었는데 네. 이 83만 5천 원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도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기업이라는 게 쿠팡은 세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3만 평을 지금 이제 분양을 서로 MOU가 돼 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다양하게 좀 협의를 합니다. 어떤 데는 무산됐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등등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정 그걸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쪽과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라는 것은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업의 깊은 환경은 잘 모르죠. 내용은. 그러나 다만 가격 문제도 저희가 군과 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문제라면 좀 떠나서 협의하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협의 중에 있다는 거. 그러고서 서로 간에 서로 대화 중에 있는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또 기업의 입장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무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전주 완주 통합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화제가 되어 있죠.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는 냉정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전주 통합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벌써 9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합을 3번이 무산됐더라고요. 네. 무산된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64%가 반대해서 안 됐고 또 2013년 9년에는 또 55.3%가 반대가 됐어요. 가장 문제는 완주의 문제거든요. 완주 분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과정을 보면은 아주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찬반이 너무나도 크게 그게 다툼이 컸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정말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협력할 것이냐,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통합에 가지고 간다면 또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할 것이다. 경제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이라든가 또 교통의 협력이라든가 문화에서 협력, 지금 당장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행정통합은 그 다음 문제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됐으면 좋겠다. 뭐냐면 완주 국민들이 자, 통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불리점이 있냐. 통합 안 했을 때 어떠냐. 이런 것을 완주 국민들이 논의하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무조건 통합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좀 승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완주고 전주가 된다고 해서 100명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완주가 9만 2천 명, 전주 65만 명, 75만 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 문제라면 정말로 로드맵을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완주 국민들이 아마 논의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문화예술,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같이 논의할 때가 중요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찬반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뭐 세금 폭탄이 맞는다든가, 복지가 후퇴한다거나, 또 혐오 시설이 완전히 벌린다, 이런 것이 주로 쟁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복지 혐오는 완주 국민이 1인당 195만 원, 전주는 95만 원, 어떻게 2배 정도 그만큼 복지 예산이 커요. 그만큼 지자체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논의를 같이 뭐 알 건 알면서 완주 국민들이 논의하는 게 참 중요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완주 국민이 달렸다, 저렇게 봅니다. 네,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완주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전북 발전이 어떨 것이냐, 이런 그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지금 군수님께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부행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배우자께서 대부업체 주식 수십만 주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참 우리가 1997년도 기억나시죠? IMF. 네. 저 은행이 제가 근무할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점장으로 있을 텐데요. 그때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전부 회수만했지 대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은행에 직원으로 있던 분이 저로서는 그 동서죠. 이게 그분이 은행을 그만두고 나가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그 제1금융권이 있고 2금융 있고 3금융이 있어요. 불법 사채라든가 등등을 그러한 제재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제도를 보완한 게. 그걸 가지고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회사를 설립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소액 대출, 1인당 500만 원씩 대출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서민들은 대출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 때 저희가 저희 아내가 그 투자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엔 도와준다는 측면이었지 무슨 주식 그런 개념보다도 그 당시에 그래서 은행원뿐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창립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그렇게 나서 그때가 한 2002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쭉 갔더니 제가 정치에 2009년도에 나오고 하니까 2012년도에 뭐 그런 문제가 좀 얘기가 드는 거예요. 아니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처음에 그 당시에 했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의 눈에서 볼 때는 또 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든가 우리가 뭐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좀 이렇게 문제돼서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주식 갖고 있는 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반박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 2012년인가요? 그때 다 주식을 때 회수를 좀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언론에 보도했던 사람들 그 문제 삼았던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사과하고 그랬던 것인데 다 지났는데 또 뭐 한 10여 년 지났는데 또 그것 갖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은 정확한 팩트가 좀 중요한데 저는 그 주식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도와주고 회수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10여 년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나오는 허위사실이라든가 어떤 명예훼손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 제가 그것 가지고 저는 좀 가장 저보다도 저희 아내는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개 한 번 입은 적 없고 이자 한 번 받아본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드려야 되냐. 근데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이제 잘 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됐는데 저는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좀 남이 아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좀 도와준다고 한 것이 또 이렇게 또 회수도 10여 년 다 했는데 그것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군수님이 여성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 있으실까요? 남녀 평등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은행에 있을 때도 업무를 하면서도 여성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자상하게 또 일을 참 꼼꼼히 잘하고 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에 이렇게 여성들이 입행을 하게 되면 책임자가 되면 예금만 업무만 봅니다. 그것도 수신 업무라고 하죠. 예금. 그래서 제가 지점장 때 처음으로 이렇게 대부계를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본부에서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좀 원위치켜라. 근데 제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 전체 은행 제도가 여성도 대부계도 볼 수 있다 해갖고 다 푸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것은 그 장점이 요즘에 보면은 여성들이 활동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완주군에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여성의 평등 관계를 볼 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직위 상위직에 갈수록 여성 비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 사무관 승진 시키는데 몇 명 여성 시킨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성 2명, 여성 4명 사무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지금 13개 읍면에서 여성이 한 5명쯤 면장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남녀의 어떤 평등,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불평등은 없을 것이다.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여성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여성이 겪어야 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문제라든가 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러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어린이 돌봄이라든가 또는 그다음에 또 어린이 좀 출산했을 때 그런 과정 등등 해서 그런 여성들이 좀 불편을 좀 해소하면서 직장에서도 정말 남성한테 떨어지지 않는다.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는데요. 네, 군수님 오늘 완주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겠다고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 되는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좀 힘들 때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공무원들이 우리를 똑같이 주는구나, 잘준다 해서 힘을 좀 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열린 행정, 저는 군수실을 개방했습니다. 네.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제가 떠날 때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또 우리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좀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주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완주의 국민들은 정말 좀 힘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심부름과 같이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거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특히 좀 더 청렴하고 친절을 저는 경영 목표로 삼아서 우리 완주군이 좀 모델이 되는 이런 걸 만들고자 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을 이야기할 때 지역 소멸, 또 인구 감소 이렇게 좀 다소 암울한 말들도 많지만요. 그 지역만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또 상생하고 자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지역을 살리는 기적,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으로 민선 8기 완주군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